안녕하세요. 코인케어입니다. 오늘 알아볼 코인은 바로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를 알기 위해서 먼저 비트코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비트코인은 최초의 블록체인입니다.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발자에 의해 만들어졌는데요. 이때 발표한 비트코인 백서에는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제목을 붙입니다. 월스트리트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많은 이들이 기존 화폐 시스템의 문제에 공감할 때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화폐 개혁 수단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런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우선 비트코인은 1거래 블록 사이즈가 1MB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의 거래 횟수 제한으로 인해 안정성은 증대되었지만 확장성이 한계되고 거래 처리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통한 거래량과 트랜잭션이 증가되면서 거래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는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거래 속도를 높이려면 거래 수수료를 높여야 하지만 거래 수수료를 높이자니 소액 결제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블록 크기를 늘려 트랜잭션을 좀 더 용이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태초에 블록체인인 비트코인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를 두고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중 블록 크기를 8MB로 늘리자고 주장했던 쪽이 결국 비트코인 캐시로 하드포크를 진행해 이원화된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채굴기 생산업체 겸 채굴업체인 비트메인의 공동대표 우지안을 필두로 한 중국의 채굴업체들이 이원화 하드포크가 진행됩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 블록 사이즈를 8MB로 늘려 P2P 전자화폐라는 정체성을 살려내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캐시에선 비트코인보다 8배 빠른 트랜잭션 처리가 가능해지고 트랜잭션 수수료도 낮아졌는데요. 2018년에는 다시 한번 하드포크를 진행해 블록 사이즈를 32MB로 4배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비트메인의 영향력이 큰 거래소 위주로 상장되기 시작했다가 중국의 화력으로 거래량이 많아지자 타 거래소들도 상장이 시작됩니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던 이용자들은 1대1 비율로 비트코인 캐시를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존의 비트코인에 남았는데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블록 크기를 늘릴 경우 비트코인이 증명화될 우려가 있다. 블록 사이즈가 커진다는 것은 곧 블록체인 전체의 사이즈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경우 보통의 비트코인 커뮤니티 멤버들이 직접 자신의 노드를 운영하기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대형 채굴 업장이나 채굴 기업만 노드를 운영하는 매우 중앙화된 블록체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네트워크 보안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네트워크상의 거래를 검증하고 그 대가로 블록당 채굴 보상과 거래를 원하는 네트워크 이용자가 지불한 트랜잭션인 수수료를 벌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이 21만 개가 쌓일 때마다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도록 반감기를 설계해뒀습니다. 채굴 보상이 계속해서 줄어들어 너무 적어지는 시기가 온다면 채굴자들은 트랜잭션을 수수료만을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블록 크기를 키워 이용자가 자신의 거래를 블록 안에 집어넣기가 수월해진다면 트랜잭션 수수료 역시 더욱 적게 책정될 것입니다. 보상이 적어져 채굴자들이 네트워크를 떠나간다면 네트워크 보안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모두 비트코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탈중앙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비트코인이 지금처럼 너무 크고 느리다면 화폐 개혁을 위한 교환 매개로서 사용될 것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비트코인 캐시로 돌아와서 비트코인 캐시는 2018년 32MB로 4배 확장이 하드포크 진행되면서 이후에 승승장구할 것 같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탄생이 1년이 채 되지도 않은 18년 8월 주요 개발팀인 ABC팀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발표하며 내부 갈등이 심해졌는데요. 이유는 내부의 개발자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리면서인데요. 비트코인 캐시 네트워크에서
새 프로토콜을 도입하자는 비트메인 대표인 우지안과 비트코인닷컴 대표인 로저 버가 있는 비트코인 ABC 진영과 프로토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용량에 맞춰 블록 크기를 현재 32MB에서 128MB로 확장하자는 크레이그 스티븐 라이트를 필두로 비트코인 SV 진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분열이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트코인 SV 진영 측에는 크레이그 스티븐 라이트를 필두로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신을 계승하고 블록 크기를 128MB로 변경하여 ABC 팀의 스크립트 대체를 기본으로 한 비트코인 SV가 탄생합니다. 쉽게 말해 비트코인 캐시는 다시 한번 비트코인 캐시 ABC와 비트코인 SV로 나누어지게 된 거죠. 비트코인 캐시 ABC 팀은 이후 너무 길어져 버린 이름으로 인해 불편함을 없애고 스왑 비율도 늘려 가격 부담을 낮춰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21년 8월 리브랜딩을 진행했습니다. 추가로 비트코인 블록체인 중 볼록에서 하드포크가 진행되면서 분리된 코인인 비트코인 골드가 만들어집니다. 참고로 비트코인 캐시는 DCG의 자회사인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에 현재 많은 보유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요 소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2월 15일에 애플페이 비트코인 결제 허용 44조 수익 기대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시면 애플페이가 비트페이 앱을 통한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하였는데 이때 함께 도입된 코인이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비트페이 배후는 DCG가 있고 비트페이 지원 리스트에는 비트코인 캐시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서 볼 소식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2021년 11월 5일에 비트코인 캐시가 사기 보도에 잠시 급등했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미국 슈퍼마켓의 거대 식료품 체인인 크로거가 이번 휴가 시즌에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주장하는 사기성 보도 자료가 발표된 이후에 가격이 단기간에 급상승했다가 사기 보도가 확인된 후 다시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얼마 전에 2021년 9월 13일에 월마트가 암호화폐 라이트코인 결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가짜 자료가 퍼졌었고 주요 경제 매체들이 이를 보도했다가 철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특히 미국에서 그리고 대기업과 관련된 가짜 뉴스가 다른 암호화폐가 아닌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이 부각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은 인지도가 강한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시장에 있지 않은 대중들에게는 높은 인지도를 통해 임팩트 있게 뉴스를 전파할 수 있으며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이들에게는 사기성 보도를 통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 광범위한 타격을 가하며 털어내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들도 나오고 있는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영상은 코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으로 절대 특정 종목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언제나 본인의 분석과 확신에서 비롯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